시험을 12월 13일 날 진행을 할 거고요. 13일 날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일단 뭐 보강할 거는 조금 올릴 거고, 그걸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강을 하잖아요. 보강을 하면 오프라인으로 보강을 하면 목요일 날 끝나요. 보강이. 그리고 토요일 날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다음 주 보강을 온라인으로 해서 제가 늦어도 수요일까지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걸로 할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아, 그냥 잘 안 보는 게 좋다. 왜 저는 이렇게 들리지? 너를 이 날씨 추운 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얼굴 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아니면 최대한 빠르게 해서 화요일까지 올릴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프랙티컬 퀘스천도 나갈 거거든요. 거기서 그 보강과 저희 강의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그래도 요거 정도는 좀 알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의들을 몇 개, 많으면 두세 개 정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20일로 생각하면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좀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20일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당신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뭐 뭔가 무슨 뭐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21일은 안 되고 기숙사하시는 분들이 안 되시고 그러면 저희가 평일은 시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13일, 14일인데 일요일은 학생분들한테 좀 그럴 것 같아서 13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도 일요일은 퀘스천 마크를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여기 하면 난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계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시설과나 이런데. 그래서 일요일은 계속 난색을 표하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3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음, 뭐 모든 분들이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 13일이 많았었나요? 한 번? 20일이 많았었나요? 희망사항이 20일이 많았었죠.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학과 사무실에서도 오케이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20일이. 근데 학과 사무실에서 아예 몰랐어요. 그 행사 자체를. 그걸 전혀 모르고 오케이가 떨어진 상황에서 저도 그래서 20일 그냥 진행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나중에 그걸 듣고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학과 사무실에서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조금 일정이 조금 꼬였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왜? 어, 이거 두들겨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저희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중간고사에서 제가 낼 문제는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오픈해서 드릴 거니까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스케줄링 부분. 저희가 이제 에버러지 TAT 구했던 부분 있죠? 리스판스 타임이랑 그 부분 하나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익셉션에 관한 부분, 그 부분 하나를 낼 겁니다. 그 두 개를 이제 중간고사에서 낼 거고요. 나머지는 기말고사 부분에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부분에서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음, 아니다. 잠깐만. MLFQ를 MLFQ가 하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직 그건 못 정했습니다.
그다음 기말고사에서 여러분이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프랙티컬 퀘스천이 한 세네 문제 조금 넘게 지금 생각에는 한 네다섯 문제 정도 제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풀어보세요. 예. 뭐 중간고사 때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가 거의 똑같이 내니까 그 부분은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을까지 좀 봤어요. 그래서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페이지 테이블 자체를 메모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관리를 해야 될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적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 되는 페이지 테이블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멀티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고요. 결국의 핵심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페이지 테이블에 대해서 할당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그멘테이션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 테이블을 페이지 사이즈로 페이지 크기로 잘라서 그 리프 어떻게 보면 최종 페이지 테이블들을 만들고 그 페이지 테이블을 인덱싱하는 페이지 디렉토리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할당하지 않은 페이지에 대해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할당하지 않고 실제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나중에 요청이 오면 새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현재 할당되어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만 페이지 테이블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메모리에 올려야 될 페이지 테이블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투레벨 페이지 테이블을 받고 그 다음에 3레벨 페이지 테이블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LMS에도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는데 그러면 페이지 디렉토리의 크기는 페이지 사이즈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종 페이지 테이블, 그 다음에 디렉토리 모두 다 페이지 크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 제가 여러분한테 그 논문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 논문의 뒤에 내용들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 논문의 첫 번째 페이지에 64빗 아키텍처에서 몇 레벨의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요. 이렇게 잘라가면 우리가 요 개수는 항상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엔트리 하나의 크기 예를 들면 4바이트를 곱하면 정확히 페이지 사이즈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예를 들면 한 두 개가 이렇게 남을 수도 있죠. 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64빗 아키텍처를 이렇게 잘라가다 보면 예를 들면 페이지 크기가 4KB 엔트리 하나가 4바이트면 몇 bit씩 잘라가야 돼요? 우리 2레벨 했던 걸 기억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32bit이었죠? 페이지 크기가 4KB 였어요. 그럼 페이지 오프셋은 12bit이 필요해. 나머지 20bit이죠. 그쵸? 그럼 페이지 사이즈가 4KB 인데 페이지 테이블 하나의 엔트리가 4바이트예요. 그러면 최종 페이지 테이블과 디렉토리도 다 4KB 크기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10bit이죠. 거기에 엔트리 크기의 2의 2승을 곱하면 4KB 되잖아요. 그럼 10빛 잘라가는 거죠. 그러면 32빗 아키텍처에서는 딱 끝나요. 깔끔하게. 근데 64빗 아키텍처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4KB 하면 12빗 빼고 나면 52빗이 남죠. 그거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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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잘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맨 끝에 몇 빛이 남아요? 2빛이 남죠. 그러니까 최종 페이지 디렉토리는 페이지 사이즈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단 페이지 크기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에서는
최종 페이지 테이블과 디렉토리를 페이지 사이즈 안에 구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가장 상위의 디렉토리는 페이지 크기보다 작을 수는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기말고사 나갈 건데? 낼 건데요, 제가? 이게 32빛이니까 딱 끝나자면 64빛 똑같잖아요. 우리가 페이지 사이즈가 4KB, 엔트리가 4바이트라 그러면 10빛씩 쪼개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오프셋 12빛 빼고 나면 52빛이 남죠. 64빛 아키텍처에서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의 크기는 64빛이니까. 그럼 52빛을 10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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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빛 하다 보면 맨 끝에 2빛이 남아요. 그러면 최상위에, 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 경우에 우리가 만약 64빛인데, 그러면 쭉 한 다음에 오프셋 12빛 쓰고, 페이지 테이블 10빛, 그 다음 페이지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 계속 가다 보면 맨 끝에 2빛이 남아요. 10빛. 그러면 이 2빛으로 최상위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4개밖에 없겠죠, 이렇게. 뭐 2빛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최상위는. 페이지 사이즈보단 작죠. 네. 그러니까 최상위 디렉토리는 페이지 사이즈보다 작을 수 있어요. 잘라 가다 보면. 단 페이지 사이즈보다는 커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소형은 본 거고, 요 뒤에는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이랑 뭐 해시를 사용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아직은 여러분들이 크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말 그대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VPN을 보고 거기에 PFN을 보는 건데 거꾸로 PFN을 갖고 VPN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의 페이지 테이블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저희 교재에서도 너무 심플하게 다뤄서 이 깊은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긴 좀 어렵지만 해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VPN이 들어가면 PFN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해시에서는 뭐가 문제가 항상 생기죠? 혹시 해시 펑션에 관해서 뭐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해시 펑션 처음 들어보시는 분? 들어는 봤죠. 그러면 해시 펑션을 썼을 때 지금 이렇게 쓰면 페이지 테이블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한번 보면 심플하게. 우리가 어떤 함수 fx를 주고 입력으로 vpn을 주고 아웃풋으로 pfn을 줬어요.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 없이 그 수식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페이지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못할까요? 아직까지도 이거는 계속 연구되고 있거든요. 한참 요 해시 펑션을 이용하는 게 80년대, 90년대 한참 나왔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사라졌다가 SSD가 나오면서 다시 또 확 올라왔어요. 2014, 5, 6년도, 2010년도쯤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쓰는 SSD에도 페이지 테이블이 다 있거든요. 매핑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매핑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SSD에 보면 D램이 하나 있어요. 좋은 거는. 싸구려는 없고요. 왜냐면 D램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D램이 없는 SSD를 개발한 적이 있었죠. 예, D램 리스 SSD.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아마 D램 리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D램 비싸니까. 가격 낮추려고. 소비자는 싼 거 좋아하잖아요. Anyway, 아무튼 D램이 있어서 거기에 매핑 테이블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한참 연구되다가 다시 또 좀 사그러들었어요. 최근에는 제가 관련된 연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계속 해시 펑션을 쓰면 좋은데, 좋은 걸 아는데 왜 못 쓸까요?
해시 펑션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충돌이 일어나죠. 해시 컬리전이라고 하는. 근데 그건 성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해시 컬리전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못된 매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개가 하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맞냐는 걸 판단하는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땐 그건 일단 컬리전은 잘못된 결과를 뽑아낼 거고요. 그럼 매번 컬리전을 고려해서 그럼 뭐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면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해시,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이 해시 펑션만으로는 하진 않고 뭐 다양한 추가적인 걸 해서 어떻게든 주소 변환을 하려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쪽 부분으로 연구를 해보셔도 좋아요. 되면 대박입니다. 되면. 저도 아직 근데 수학적으로 좀 약해서 이쪽을 깊게 보고 있지는 못해요. 수학과 학생분이 만약 연구실에 오시면 이걸 한번 시켜볼까 하는 꿈을 갖고 있긴 한데,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주소 변환, 우리가 메모리 그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했죠.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 프로그램에게 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너는 모든 너만이 갖고 있는 무한한 크기의 메모리가 있는 것과 같은 일루전을 제공해요. 너 버추얼 메모리상에서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하지만 그걸 우리가 OS가 알아서 관리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버추얼 사용자 또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버추얼 메모리의 개별 주소를 실제 피지컬 D램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물리적인 공간의 주소랑 매핑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사용자 A가 주소 100을 쓰건, 사용자 2가 주소 100을 쓰건, 사용자 3이 주소 100을 쓰건, 각각 동일한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더라도 그게 충돌 없이 문제 없이 구동될 수 있는 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각각의 버추얼 메모리가 실제 피지컬 디램 어디에 매핑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메모리 관리입니다. 이 메모리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메모리가 실제 피지컬 디램의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자 1이, 사용자 2가, 사용자 3이 이렇게 사용자 또는 사용자 프로그램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즉 우리가 동시에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메모리의 공간은 급격하게 빠르게 채워질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은 꽉 찰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운 메모리가 필요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일부를 빼내서 빈 공간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새로운 거를 올려야 될 거예요. 그거를 메모리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디램의 빈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새로운 요청이 왔을 때 그럼 이 빈 공간 중에 어디에 이것을 할당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봤는데 빈 공간이 없어. 없으면 이 중에 지금 현재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디스크로 내려보내고 그게 무슨 동작이었죠? 아직 터미네이션 되지 않은 거지만 일시적으로 야 지금 D램의 공간이 부족하니까 너 잠깐 디스크로 내려가 있어. 이거 뭐였죠? 수압이죠. 수압을 해서 빈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올려야 되죠.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해서 내려보낼 거냐라는 거죠. 이걸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라고 합니다. 캐시에서도 있는 거죠. 예,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물론 더 많은 세부적인 기법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크게 기억해야 될 거는 메모리 관리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프리스페이스의 관리, 빈 공간이 어디에 있고 여기를 어떻게 엘로케이션 할당할 거냐라는 문제와 꽉 찼을 때 어떤 걸 빼낼 건지에 대한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 이 두 개가 핵심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17번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 챕터 17에 대한 강의 자료가 이제 사실은 중간에 사실은 조금 뜬금없이 프리스페이스 매니지먼트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페이스 매니지먼트는 앞에 있는 쭉 내용들은 사실은 크게 제가 설명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이 API 쓰는 멜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힙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힙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메모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거였고, 요건 저 뒤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로케이팅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그냥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십니다.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실은 핵심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실제 피지컬 디램에 어느 공간이 비어 있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연속적인 공간이 비어 있는지를 항상 관리를 합니다. 물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교재에서 얘기하는 방식은 가장 심플한 리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헤드가 있으면 첫 번째 어드레스 제로에서 랭스, 그러니까 연속된 빈 공간의 크기죠. 10바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20부터 또 10바이트의 연속된 공간이 있다라는 리스트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멜록으로 10바이트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이 빈 공간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할당을 할 거예요. 고르는 방법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5바이트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빈 공간에 10바이트니까 얘를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스플리팅을 해서 다시 5바이트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리스트도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안 하시는 풀이라는 거 하는 걸 똑바로 만약 이 사용자가 했다면 당연히 다시 5바이트, 5바이트에 대한 건 시스템에 반납이 되겠죠. 그래서 반납이 되면 두 개의 공간이 연속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고 얘를 컬러싱 합쳐서 하나의 연속된 빈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당연히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시죠? 그쵸? 네. 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시스템에서 우리가 20바이트를 요청을 하려고 해요. 20바이트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스템에는 10바이트의 공간밖에 없어요. 그럼 공간밖에 없으면 그럼 사용자가 임의로 메모리에서 D램에 더 뒤져봐서 빈 공간을 찾아서 내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자는 절대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리소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리소스에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해야 되면 뭘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죠? OS. OS에 그러면 우리가 요청은 어떤 인터페이스로 요청을 하죠? 시스템 콜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시스템 콜로 요청을 합니다. 현재 부족하니까 10바이트 더 내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OS한테. 그럼 OS가 어디선가 빈 곳을 찾아요. 왜? OS는 어디에 빈 곳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 걸 찾아서 20바이트를 만든 다음에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건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실제 여기서 앞에 있는 처음에 10바이트와 두 번째 10바이트는 피지컬 디램에서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버추얼 메모리 상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프리 공간을 만든 다음에 리스트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프리가 없어.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힙 공간을 추가적으로
시스템 콜로 인해서 받는 거고, 얘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상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피지컬 메모리 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사실은 이거를 저희 교재에서 하게 되는 거는, 자, 그러면 뭐 알겠는데, 자, 알겠는데 그러면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가장 심플한 고전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 리스트에 대한 가장 심플한 관리 기법은 이 방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방식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냥 개념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트 같은 데서는, 리스트 우리가 어떤 그 여유 공간, 프리 공간이 있으면 그 프리 공간이 그냥 프리 공간으로만 있지 않고 항상 헤더 파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 빈 공간 앞에는 항상 헤더 파일이 있어서 헤더 블락이라고 하고, 저 헤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는 연속된 공간이 총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빈 공간, 다음 실제 프리 스페이스가 있는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게 헤더 블락의 크기가 총 몇 바이트로 되어 있죠? 지금 저희에서는 8바이트로 되어 있죠. 8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64빗 아키텍처라고 하면 저 동일한 8바이트의 헤더 블락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저희 교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32빗 인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인텔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32빗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것도 32빗 아키텍처 기준이에요. 근데 64빗 아키텍처라고 한다면 심플하게 가장 1차적으로 어디가 바뀌어야 될까요? 네? 다음 주소를 담아놓은 크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주소를 담는 부분이 바뀌어야 되죠. 왜?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32빗 아키텍처에서는 주소의 크기가 4바이트지만 64빗 아키텍처에서는 주소의 크기가 8바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 만약 이 헤더 블락이 사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만약 그 이 프리가 어디선가 사용이 될 수 있잖아요. 사용이 되고 났을 때는 사이즈는 그대로 두지만 저 원래 다음 넥스트 프리 스페이스를 가르치는 시작 주소를 가르치는 포인터가 값이 바뀝니다. 어떤 매직 넘버로 바뀌어요. 저 매직 넘버는 예를 들면 뭐 보안이나 뭐 이런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저 공간을 읽었는데 읽을 때 매직 넘버를 같이 줘요. 그 매직 넘버랑 매칭을 해서 매직 넘버가 같으면 이 사람은 인증된 사용자인 거죠. 그러면 해당 영역을 읽을 수 있는 거고, 만약 저 매직 넘버가 없으면 또는 다르면 그럼 얘는 인증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읽기 동작을 막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저 공간은. 네. 이게 근데 여기 왜 있을까요? 저보고 앉아서 하라는 건가? 좋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쭉 보시면 되고, 이 내용들은 그냥 전체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힙이 한 4KB 있다고, 처음에 할당된 게 4KB 할당이 됐다고 쳐요. 그럼 버추얼 메모리 상에서는 저희 교재는 조금 좀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쭉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사이즈는 우리 연속된 공간, 아무것도 할당이 안 됐으면 힙에 사이즈는 4088바이트가 될 거예요. 왜 4088바이트예요? 4KB 비어 있는데 4KB 힙이 비어 있는데 왜 크기가, 프리스페이스의 크기는 4088바이트로 되어 있을까요? 왜? 왜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요?
그렇죠. 8바이트가 헤더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4kb면 4096바이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8바이트를 뺀 거예요. 그래서 헤더 파일에 8바이트가 할당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실제 프리스페이스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100바이트에 대한 요청이 왔어요. 100바이트에 대한 요청이 오면 100바이트를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100바이트를 할당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은 넥스트 프리스페이스에 가는 거죠. 얘는 할당이 됐으니까 할당이 된 사이즈가 지금 100바이트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할당된 공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100바이트를 할당한다고 했을 때 사실 108바이트가 소모가 되죠. 왜? 할당된 100바이트와 할당된 블락에 대한 헤더 블락에 또 8바이트가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는 100바이트를 할당했고 매직 넘버는 1, 2, 3, 4, 5, 6, 7이야.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몇 바이트가 될까? 여기 써 있네. 여기는 3980바이트가 되죠. 빈 공간이. 왜? 전체 4096바이트에서 여기서는 8바이트 쓰고 4088이 남아 있는데 자, 메모리 할당을 100바이트 했을 때 헤더 파일까지 108바이트가 써였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남아 있는 크기는 8, 8, 3988이 되겠죠. 그쵸? 근데 남아있는 거에서 당연히 또 헤더 파일 8바이트가 빠지겠죠. 그쵸? 그래서 헤더 파일 8바이트가 빠지면 3980이 여기 프리 스페이스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는 3980이고 넥스트가 제로라는 건 뭐예요? 그냥 통으로 있는 거죠. 요거 하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다음 빈 공간이 있는 그러니까 구분된 프리 스페이스가 따로 있지는 않다는 의미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은 얘가 이제 100바이트, 100바이트, 100바이트를 계속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프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는 버추얼 어드레스가 예를 들면 16kb라고 생각을 했을 때, 16kb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시작 주소가 16kb고요. 버추얼 어드레스 시작 주소가 그다음에 4kb의 힙이 주어지고 그때 100바이트, 100바이트, 100바이트가 얼로케이트 돼 있고 그다음에 프리가 그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프리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 실제 100바이트, 100바이트가 어떤 순서로 돼 있는지를 사실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16kb고 여기는 이제 16kb에 100바이트, 100바이트, 100바이트씩 4kB 힙에서 할당이 된 거고 얘는 그냥 16kB 전체에서 할당이 됐다고 본 거예요. 사이즈를 보면 넥스트 사이즈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넥스트라고 하는 게 주소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를 하고 나서 이 넥스트의 위치를 보면 어느 순서로 프리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계산하시다가 헷갈려서 오시고 하시긴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예, 이런 거 계산하는 건 그닥 중요치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사실은 프리스페이스의 공간을 OS는 관리하고 있어. 리스트 형태로. 그래서 요청이 오면 그걸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해. 그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빈 공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교재를 보면 이제 베스트 핏, 월스트 핏, 뭐 퍼스트 핏, 넥스트 핏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헤더에서 그 프리스페이스 리스트가 있는데 위치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공간이 어딘가에 10바이트에 연속된 공간이 있고 30바이트에 연속된 공간이 있고 20바이트, 40바이트에 연속된 공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각각의 어드레스도 있겠죠. 실제로는 어디에 10바이트 있고 그다음 어디에 30바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본 걸로 치면
요 각각에 사실은 앞에 헤더가 이렇게 있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헤더가 크기가 10이고 넥스트 포인트를 가르치겠죠. 이렇게. 얘는 크기가 30이고 넥스트 포인트로 여기를 가르치고 위치를. 얘는 20이고 이렇게. 얘는 40이고 그다음은 없으니까 여기는 널로 돼 있겠죠. 포인터가. 우리가 앞에 뭐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15바이트에 대한 요청이 호스트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이 15바이트를 어디에 이 프리스페이스 여러 개 중에 어디에 할당할 거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해하셨죠? 예.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 나갑니다. 좀 바꿔서. 그럼 베스트 핏은 뭐냐? 베스트 핏은 일단 우리가 15 사이즈가 왔는데 연속된 메모리 공간 10에서 할당할 수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요청이 15가 왔으면 15보다 큰 프리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할당을 해야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큰 것 중에서 베스트 핏은 뭐냐면 15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15보다 큰 거는 30, 20, 40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15랑 가장 크기가 유사한 놈, 몸에 딱 맞는 사이즈의 빈 공간을 고르는 게 베스트 핏이에요. 그러면 15보다 큰 것 중에서 15랑 가장 가까운 놈은 몇이에요? 20이죠. 그러면 빈 공간이 프리 스페이스가 20바이트인 놈에서 이 15바이트의 요청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베스트 핏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거꾸로 월스트 핏은 뭘까요? 월스트 핏은 베스트 핏의 느낌적으로 반대겠죠. 15보다 작은 놈에서 할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15부 중에서 15보다 큰 놈 중에서 가장 큰 놈. 그럼 여기서는 40이 되겠죠. 40 프리스페이스가 40바이트인 놈에서 우리가 15에 대한 서비스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월스트 핏이에요. 자, 그러면 베스트 핏과 월스트 핏을 보면 여러분은 어느 걸 쓰고 싶으세요? 베스트 핏. 월스트 핏 쓰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베스트 핏이 좋은지 월스트 핏이 좋은지는 모릅니다. 선택이에요. 자, 그럼 베스트 핏의 단점과 장점을 한번 볼게요. 베스트 핏은 딱 보면 우리가 요청된 크기와 가장 유사한 놈으로 할당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의 낭비는 좀 적을 거예요. 그런데 베스트 핏으로 딱 하고 나면 지금 저 베스트 핏으로 할당했을 때 보면 5라고 하는 놈이 남게 되죠. 그렇죠? 5라는 놈이 남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요거 다음에 20이 와요. 그러면 30에서 할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 30이 와요. 그러면 40에서 할당을 하겠죠. 그 다음 20이 와요. 그러면 할당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베스트 핏을 하게 되면 메모리의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베스트 핏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 공간에 작은 크기의 프리 스페이스들이 쭉 흩어져서 남게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청이 계속되는 호스트에서 오는 요청의 크기가 유사하면 베스트 핏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크기가 막 왔다 갔다 해. 어떨 땐 작은 놈이 오고 어떨 땐 큰 놈이 오고. 그러면 베스트 핏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요청과 가장 크기가 유사한 놈을 프리스페이스 공간을 찾아서 할당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자잘자잘한 크기의 프리스페이스들이 쫙 흩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과 유사하게.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갑자기 사이즈가 조금 큰 놈이 와버리면 그냥 시스템은 프리스페이스는 쭉 흩어져 있고 얘 총합은 충분한데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베스트 핏의 단점이에요. 월스트 핏을 보게 되면 물론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월스트 핏에서 딱 하고 나면 15를 설정하고 나면 여전히 30, 20, 25라고 하는 연속된 프리 스페이스가 좀 큰 놈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20, 30, 20이 왔을 때 예를 들면 20 여기서 처리 한번 하고 30 처리하고 20 처리하고 되죠. 얘는 더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핏은 또 장점을 가져. 하지만 월스트핏을 하게 됐을 때는 베스트핏을 하게 되면 40이라고 하는 좀 큰 놈이 하나 우리가 큰 놈을 하나 갖게 되죠. 그러면 큰 게 갑자기 예를 들면 20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가 20, 30, 25면 베스트핏은 딱 막혀요. 근데 월스트핏은 20, 30, 그다음 20을 할 수 있어. 근데 만약 20, 40이 와버리면 순서가 그러면 얘는 20은 되는데 40에서 딱 막혀버리죠. 근데 얘는 20, 30에서 할당하고 40, 40에서 할당해버리면 되죠. 큰 놈이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 큰 놈이 하나.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에서 요청해 오는 게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베스트 핏이 맞을 수도 있고 월스트 핏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베스트 핏이 더 좋아, 월스트 핏이 더 좋아 이게 아니라 베스트 핏이 뭐고 월스트 핏이 뭔데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워크로드들을 딱 봤을 때 그러면 베스트 핏이 더 효율적일지 월스트 핏이 더 효율적일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first 핏은 뭘까요? first 핏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그러니까 뭐가 제일 가깝고 또는 뭐가 제일 크고 차이가 크고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리스트를 따라가다가 야 15가 요청했으면 15를 처리할 수 있는 첫 번째에서 그냥 처리 끝내버 그냥 주는 거예요. 얘는 왜 할까요? 무슨 속도? 할당하는 속도가 왜 빨라요? 그렇죠. 우리가 베스트나 월스트는 실제 전체를 다 확인해야 되죠. 어느 게 나랑 요청한 사이즈랑 가장 가까운지, 또는 어떤 놈이 내 요청보다는 가장 큰 놈인지를 다 봐야 돼요. 물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 찾는 시간에 대해서 잘 감각이 좀 무뎌요. 소프트웨어 오버헤드에 속하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리즘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검색 타임 시간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부 종합평가 보시면 진짜 그거 많이 하시던데 빅 O 표기법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한 두세 분에 한 분 정도의 학생부에는 빅 O 표기법이 나와요. 오, 알고리즘을 공부하셨나? 막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무슨 속도고 뭐는 뭐고 막 저도 진짜 이건가? 검색해가면서 오 맞네. 학생부를 평가하긴 했었어요. 검색 시간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제 우리가 메모리 할당을 할 때 베스트건 월스트건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뭘 해도. 그럴 때는 오히려 베스트나 월스트로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프리스페이스를 다 확인해서 비교해서 결과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막 오래 걸리니 그냥 가다가 첫 번째 보이는 놈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뒤에 뭐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막 고민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성능이 전반적으로 훨씬 더 빨라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가다가 얘는 10이고 30, 20, 30, 20, 40이면 15보다 큰 놈 처음 만나면 그냥 거기서 서비스 할래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컨셉도 왜 이게 왔는지도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넥스트 핏은 뭘까요? 맞아요. 이름이 힌트죠. 퍼스트 핏은 퍼스트 핏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퍼스트 핏은 자, 저쯤에 15가 왔어요. 그러면 가다가 두 번째에서 15 딱 찾았어요. 그다음 20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서 쭉 가다가 20이 되는 놈에서 여기서 딱 해요. 왜 여기는 얘가 25지? 오타네요. 40이어야 되는데.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이제 생겼나 보네요. 그게 퍼스트 핏이에요. 그런데 야, 그것도 성능에 있어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 자, 15, 20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앞에서 웬만한 크기의 메모리들은 다 소진됐을 거잖아. 그러면 앞에 쪽은 작은 놈들이 주로 있을 거잖아. 그럼 매번 앞에서부터 쭉 계속 체킹하는 게 효율적일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앞에 것들이 먼저 쓰였을 거잖아요. 근데 매번 찾을 때마다 맨 앞에서 가는 게 맞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핏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딱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20이 오면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요 다음부터 검색하는 거죠. 그게 넥스트 핏입니다. 사실 넥스트 핏에는 넥스트 핏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게 사실 들어가요. 그 해당 논문을 찾아보면 if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기문 if 이전에 들어온 사이즈가 15죠. 그 다음 넥스트 오는 놈이 그 15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다르게 가기도 합니다. 실제 논문을 보면 15보다 크면 여기서 가요. 15보다 작으면 여기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최적화를 하기도 합니다. 15보다 작은 놈인데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되면 월스트 핏처럼 유사하게 가게 되죠. 차이가 큰 놈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가게 되면 베스트 핏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제가 예를 들면 저렇게 10, 30, 20, 40 이제 똑같이는 아니지만 뭐 100, 300, 200, 150 뭐 이렇게 줄 거예요. 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요청이 15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연속되게 처음에 100, 처음에 200, 그 다음엔 150, 그 다음은 200 이렇게 쭉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베스트 핏으로 할당을 하고 그 다음 월스트 핏으로 할당을 하고 퍼스트 핏으로 할당을 할 거예요. 넥스트 핏은 퍼스트 핏이랑 같으니까 그 성능 때 따라서 좀 한 거니까 넥스트 핏은 제가 잘 안 내고 그렇게 하고 났을 때 할당을 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당을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할당을 못하면 거기서 스탑인 거죠. 그럼 그 스탑된 상태에서 어, 메모리 공간이 어떤 식으로 첫 번째 건 어디 할당, 두 번째 건 어디 할당 이걸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문제를 낼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문제를 낼 거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 두셨으면 합니다. 실제 제가 원래는 앞에 부분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니까 뭐 실제 이것과는 조금 개념도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OS는 다르기도 하고 여기서 그래서 실제 저 넥스트가 주소가 어떻게 되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걸 제가 시험 문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고 나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OS는 프리스페이스의 공간을 관리한다. 메모리 할당될 때마다 업데이트 될 거고 프리 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프리스페이스를 관리를 할 때는 각각의 프리스페이스가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계속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소에서 프리스페이스가 얼마의 크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우리가 항상 관리하는 거는 어디에 얼마의 크기의 프리스페이스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거를 이런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럼 계속 포인터로 가겠죠. 또 다른 형태로 관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그 개념만 보시고 뒤에는
우리가 할당. 그래서 빈 공간이 이렇게 리스트에 있을 때 사용 호스트에서 메모리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할당할 것인지 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는 여기 있는 뭐 시그리게이티드도 있고 그 다음에 슬랩 엘로케이터도 있고 실제 버디 엘로케이터도 있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실제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희는 사실 요것들이 저희 교재에 너무 심플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좀 훨씬 더 많은 걸 달아요. 근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시그리게이티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결국 슬랩 엘로케이터랑 연관돼 있고 지금 여러분이 특히 이제 뭐 윈도우는 안을 뜯어보지 못하니까 잘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슬랩 엘로케이터랑 버디 엘로케이터를 다 사용을 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리눅스 커널 관련한 책을 보시면 슬랩 엘로케이터랑 버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그리게이티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프리스페이스를 그냥 임의의 프리스페이스 공간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요청이 오면 아이고 앞에처럼 프리스페이스 공간에서 어디에 할당할지를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퍼스트건 뭐건 간에. 시그리게이트는 뭐냐? 우리가 프리스페이스의 공간을 정해진 크기로 쭉 갖고 있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16바이트.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시작 주소 몇 개, 몇 바이트, 시작 주소 몇 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의 프리스페이스를 2바이트의 프리스페이스가 있는 놈을 쫙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해 놓고 4바이트의 프리스페이스 있는 놈을 쫙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해 놓는 거예요. 크기별로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32바이트 요청이 딱 오면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죠. 그냥 여기서 가서 그냥 할당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사용자에 대한 요청은, 사용자에서 오는 요청들은 크기들이 무조건 중구난방 15, 17, 23, 31 뭐 이렇지 않더라는 거죠. 주로 2의 배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32바이트 요청 왔어? 바로. 16바이트 요청 왔어? 바로.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리스트 관리를 하니까. 크기별로. 만약에 20바이트 요청이 딱 오면 그냥 32바이트에서 할당해 버리는 거예요. 딱 32바이트, 16바이트가 아니더라도 그 중간 크기에 온다? 그럼 그보다 큰 거에서 그냥 할당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베스트 핏의 특성도 갖고 있죠. 물론 내가 20바이트가 왔는데, 20바이트가 왔으면 가장 큰 놈 128바이트에서 할 거야. 그러면 월스트 핏이긴 한데, 시그리게이트는 그러니까 중간의 크기가 왔을 때는 베스트 핏의 알고리즘을 따라갑니다. 물론 저걸 말로 하긴 쉬워요. 근데 구현할 땐 조금 복잡해지죠. 그러면 2바이트 안에 링크드 리스트에 뒤에 쭉 딸려 있는 놈을 예를 들면 내가 여기를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프리스페이스의 공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서 2바이트에 뒤에 10개, 10개, 10개 이렇게 동일하게 뒤에 리스트를 둘 거냐.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 2바이트는 총 20바이트가 있을 거고요. 4바이트는 40바이트.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의 프리스페이스 공간을 갖고 있겠죠. 해당하는 크기의 별로. 이게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각각의 프리스페이스를 다 똑같이 둘 거야. 요 2바이트 내에는 2바이트 밑으로 뭐 예를 들면 200바이트, 4바이트 밑으로 200바이트. 이걸 동일하게 각 크기별로 동일한 프리스페이스 공간을 제공한다. 이건 또 맞을까요? 모르는 거죠.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 컨셉은 이렇지만 구현하는 건 또 다른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랩 엘로케이터를
조금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꿔봐야지라고 했던 게가 있어요. 보면 야,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다 좋긴 한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몇 바이트지? 그거 위주로 우리가 프리스페이스의 크기를 좀 나눠서 그거 위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으로 나온 게 사실은 슬랩 엘로케이터예요. 컨셉 자체는 물론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슬랩 풀, 프리, 슬랩 파셜 뭐 나누고 이거는 안의 내용은 좀 더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놈들에 대해서 훨씬 그쪽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랩 엘로케이트는 시그레게이티드 엘로케이트의 좀 더 최적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크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고 버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컨셉이 돼 있냐? 예를 들면 내가 64kB의 프리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7kB에 대한 요청이 와요. 근데 내가 64kB에서 내가 할당을 해야 돼. 그럼 7kB가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64를 나눠요. 32, 32로. 여전히 7kB부터 다 크죠? 또 나눠요. 그럼 16, 16 나눠지죠, 하나가. 얘도 7kB보다 커요. 또 나눠요. 8, 8. 여전히 7kB도 크죠? 또 나눠요. 4, 4. 얘를 또 4, 4로 나눠요. 그러면 7kB보다 작죠. 그럼 할당할 수 없으니까 8kB로 할당을 딱 해요. 7kg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자, 이렇게 할당할 때는 뭐가 좋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가 프리스페이스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 뭐와 유사하죠? 앞에 보시면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자, 원래 10바이트인데 5바이트 요청이 와서 두 개로 나눴죠. 아이고, 아이고. 스플리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얘를 다 쓰고 나면 프리하면 다시 컬러싱 합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나누고 합치는 비용이 생각보다 꽤 커요. 우리는 항상 연속된 큰 공간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 빈 공간들이 있을 때 이걸 빨리빨리 합치고 싶은 거죠. 쉽게 쉽게. 버디 엘로케이터는 그거를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그냥 쭉쭉쭉 나눠서 무조건 그보다 큰 어떻게 보면 거의 베스트 피스처럼 할당을 하고 나중에 얘가 프리가 되면 우리는 어디서 합쳐야 될지를 뭐 얘가 있고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인접 합쳐서 크게, 인접 합쳐서 크게, 인접 합쳐서 크게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프리스페이스 공간, 더 큰 프리스페이스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컬러싱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버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리눅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리눅스 커널에 버디 엘로케이터 치면 나올 겁니다. 리눅스 커널 관련된 거에서 여러분 그 커널 쪽은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눅스 커널 관련한 책들이 좀 있거든요. 윈도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커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커널에 대한 공부가. 그래서 우리나라 리눅스 커널 뭐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꽤 있어요. 번역본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도 있고 근데 다 괜찮습니다, 책이.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사실은 커널을 집중적으로 파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한 학기에 그걸 하기가 좀 빡세고 실습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리눅스 커널 관련해서는 공부를 해 놓으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챕터 17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OS는 피지컬 메모리의 빈 공간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리스트 형태로 관리를 할 때는 처음에 어디에 주소, 어디에 얼마만큼의 빈 공간이 있어라는 정보가 항상 리스트에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물론 그게 리스트가 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마 대부분은 리스트 형태를 기본 백으로 쓰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메모리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그럼 이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을 할당해서 이 서비스를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그게 베스트, 월스트, 퍼스트, 넥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다 무조건 뭐가 제일 좋아, 뭐가 제일 나빠가 아니라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피스 내용이 뭐고, 월스트 피스 내용이 뭐고, 퍼스트 피스 내용이 뭐고, 넥스트 피스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아까 그 내용처럼 요런 것처럼 나오지만 문제는 사이즈도 뭐 사이즈가 당연히 바뀔 거고 리퀘스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왔을 때 순서대로 베스트 피스는 베스트 피스에 따라 월스트 피스는 월스트 피스에 따라서 할당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리스트를 다 서비스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스탑이 될 수도 있죠. 프리스페이스의 공간에 있으나 요청된 크기만큼의 연속된 공간이 없으면 스탑이 돼버리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20일은 스와핑이에요. 스와핑은 뭐 쉽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모리에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메모리에 있는 일부 프로세스의 일부 데이터와 코드를 스왑 스페이스라고 하는 저장 장치의 이미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정의된 공간으로 잠깐 옮겨 놓는 거죠. 얘는 터미네이션 되는 건 아니죠. 옮겨 놓고 그래서 빈 공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요청에 대한 메모리 할당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보는 건데 수압은 여러분 잘 이미 알고 계시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압 아웃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하지 현재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우리가 프로세스를 할 땐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내보낼 거는 블락드 스테이트 있는 놈을 내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조차 없으면 레디 스테이트에서도 내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수압 아웃은 메모리 피지컬 디램에 있던 놈을 저장 장치의 수압 스페이스로 옮기는 거고요. 수압 인은 다시 수압 스페이스에 있던 놈을 메모리로 올려주는 걸 수압 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드레스 스페이스 상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는 실제 피지컬 메모리에 있을 거고요. 일부는 메모리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수압 스페이스에 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페이지 테이블에는 얘가 메모리에 있는지 아니면 수압 스페이스에 있는지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찾아갈 거니까 요청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수압이라고 하는 걸 할 땐 우리가 몇 가지 수압이라는 수압핑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수행할 때는 몇 가지의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언제 수압 아웃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즉 메모리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쓰지 않고 자주 사용하지 않고 사용 빈도가 낮은 이런 놈들을 잘 골라서 수압 스페이스로 옮겨서 빈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 빈 공간을 언제 만들 거냐는 거죠. 물론 가장 심플한 방법은 메모리가 꽉 찼을 때,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빈 공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땐 정말 닥쳐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도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닥쳐서 하면 효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닥쳐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미리 내가 이쯤 되면 곧 메모리가 꽉 차겠네 싶어서 어느 시점 됐을 때 미리 빈 공간을 만들어 둘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게 딱 와닿진 않겠지만
컴퓨터가 쭉 사용되는 시간을 우리가 분석할 때 가장 크게 분석하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가 포어그라운드 시간이랑 백그라운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포어그라운드 시간은 사용자가 여러분이 클릭하고 치고 사용자가 직접 인터랙션을 하는 시간을 포어그라운드라고 해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카톡을 하고 하는. 백그라운드는 여러분이 잠깐 딴짓하고 있을 때 컴퓨터가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시간을 백그라운드라고 그래요. 즉 사용자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노트북을 덮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잠깐 사용하지 않아서 화면이 딱 꺼졌을 때, 여러분 밥 먹고 돌아와서 게임하다가 중간에 딱 덮고 밥 먹고 돌아오는 그 시간, 그건 백그라운드 시간이 돼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가 꽉 차야지만 그때 빈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면 이 꽉 찰 타임은 대부분 포어그라운드에서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 사용자가 막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자가 요청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걔가 더 이상 메모리가 없어. 그럼 그때 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느끼죠. 속도가 왜 떨어지지? 그러면서 사용자는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미리 어느 정도 됐을 때, 미리 빈 공간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밖에 안 남았어. 아, 그럼 곧 위험해지겠네.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백그라운드 때 미리 몰래 빈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어느 정도 빈 공간이 됐을 때 우리가 빈 공간이 남았을 때 새로운 프리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동작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언제 하는 게 최적일까? 이거는 아직도 연구가 돼요. 최근에는 어떻게 연구를 하냐? 그 시점을 AI가 결정하게 합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다 AI를 붙여.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그 AIX라고 하죠. 예. 원래 근데 다 붙여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자, 그럼 수압아웃을 할 건데, 그 메모리에 있는 수천 개의 페이지 중에서 어떤 걸 내려보낼래? 이거예요. 뭘 내려보내면 되지? 예를 들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하나 쓱 내려보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사용자가 막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바로 떨어지겠죠. 그건 올바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내려보는 게 최적일 거냐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저희가 배우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피포, 랜덤, LRU 세 개를 배울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지금은 AI가 결정하도록 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AI 학회가 보면 논문이 리뷰가 제대로 되나 싶은. 그래서 요즘 AI 쪽 학회들이 질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피지컬 메모리에 사용자가 요청을 했는데 메모리에 그게 없어. 페이지가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미 배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메모리에 요청을 했는데 메모리에 내가 요청한 데이터나 코드가 없어.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죠? 그쵸. 페이지 폴트죠. 그럼 뭐 하겠어요? 페이지 폴트가 나면. 익셉션 발생시켜서 다시 가가지고 스토리지로 가서 갖고 올라오는 거죠.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쉬운 거는 첫 번째, 세 번째는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미 알고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고 저거는 이제 여기 페이지 테이블 관련한 내용, 페이지 메모리뿐만 아니라 캐시 메모리에도 정확히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응? 시간이 지났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챕터 22까지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말고사 13일이에요. 13일 오후 1시 10분 정도에 시작을 할게요. 1시 10분 정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